얼마 전에 수강생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고향은 부산인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 쪽에 살고 계신데요. 결혼하고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이제 경기도에 사신 지는 그 정도 시간이 됐대요.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이 있고 그 아이는 6살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경기도에 원래 사셨던 분이 아니니까 결혼 초창기에 좀 마음이 힘드셨다는 거예요. 위에는 언니가 있고 또 본인은 둘째 막내인데 20살이 되면서나 성인이 되면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은, 그러니까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다 했지만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계속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랑 함께 있는 게 익숙하고 그런 아늑한, 물론 가족이랑 같이 있다고 다 아늑한 건 아니고 다 편한 건 아니지만 좀 안정적인 기운이 있는 그런 집에서 편안하게 20대 직장 생활까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시게 됐는데 본인이 결혼을 선택한 거고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 삶을 위해서 한 선택이긴 하지만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가족이랑 늘 함께 있고 부모님과 형제와 함께 있던 그런 공간을 벗어나니까 마음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울증이 온 걸 수도 있고 또 공허함이 온 걸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도 마음이 힘든 게 있었겠죠. 나무도요, 나무 몸살이라는 게 있는데 잘 자라던 나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아무리 비옥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살고 있던 그 토질과 토양의 특징과 수분의 양과 햇볕을 받는 양과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그 땅에 맞춰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이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그 옮긴 지역의 토질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원래 살던 땅이 아니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나무를 옮겨서 다른 토양에 심게 되면 한 달, 2달 이상을 엄청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나무가 잘 뿌리 내릴 수 있고 잘 자리 잡을 수 있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대요. 아마 그 수강생분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뽑혀서 다른 땅에 딱 심겨진 그런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의 선택이었고 사랑과 가정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온 거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였던 거죠. 그리고 서울 이제 경기도 올라와서도 직장 생활하고 힘들어도 티 안 내고, 왜냐하면 본인이 티 내고 그러면 또 남편이 또 걱정하거나 남편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이 참 깊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힘든 사연이나 힘든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 힘든 거를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괜히 내가 좀 나약한 사람인 것 같고 이 정도 힘든 걸 얘기하는 건 좀 누군가한테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혼자서 그 힘든 걸 움켜쥐고 참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혼살림부터 해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신 거죠.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도 사람은 자기만의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4년, 5년 지나니까 좀 자리를 잡고 나무가 잘 자리를 잡듯이 좀 자리를 잡게 되고 본인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가족들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교통편도 괜찮아지고 자주 보니까 괜찮네?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네?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기도 하네? 그 정도 상태까지는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은 계속해서 그리움과 본인 나름의 힘든 게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러던 어느 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딸 아이가 이제 6살인데 어린이집에 그 버스가 오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퇴원할 때, 돌아올 때, 그때는 퇴원이 아닌가요? 제가 더 관심 가질게요. 그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 하원할 때, 하원. 미안해요. 퇴원은 병원. 예. 미안해. 6살 따님아. 근데 이제 엄마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 하원하는 그 버스 거기에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딱 내리고 갑자기 아이가 엄마 저기 놀이터에서 좀 놀다 가자 그랬대요. 그리고 놀이터에 가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잠깐 앉아 있는데 그 6살 딸 아이가 엄마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다음에 엄마 할머니 되면 내가 엄마한테 다 사줄 거야.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할머니 되면 내가 엄마 힘들 때 뒤에서 계속 밀어줄 거야 그랬대요. 근데 그 6살 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순간 너무 감동이더래요.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어지는 대사가 더 예술입니다. 앞서서 한 말로도 엄마는 이미 감동을 받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짝 미소 짓는 걸 보고 그 딸아이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진짜 그럴 거야. 엄마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그랬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수강생 분의 눈동자가 이렇게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웃고 계시고 아마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기쁘고 힐링되는 너무 고마운 눈물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부산 떠나서 경기도에서 신혼생활부터 본인이 힘들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딱 듣는데 뭔가 굳어있던 게 얼어있던 게 상당 부분 싹 이렇게 녹아지면서 몸에 힘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힘을 더 나게 하는 말이 있고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이 있구나. 말에도 힘이 있고 말에도 에너지가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제 사실 유튜브라는 게 사람들이 더 많이 봐주길 바라고 구독자도 막 늘어나고 또 막 댓글도 많고 좋아요도 많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막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해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것이 힘이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굉장히 힘이 되고 어떤 분들의 말은 힘이 쏙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탁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고 제가 여기저기 홍보하긴 했지만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겨주시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또 연락 와가지고 강사님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얼굴 못 뵙고 했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유튜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상에서 뵈니까 더 잘생기셨어요. 이런 진심 어린 얘기까지 해주시고 정말 그분 진심 어린 분이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라는 게 저도 알고 있죠. 짧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을 꾸준히 해야 더 많은 시청자들과 구독자들과 만날 수 있고 그냥 섣부른 욕심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최근에는 댓글로 이렇게 지인도 아니신데 새벽이나 어느 순간 딱 들어가 보면 댓글로 지나가던 사람인데 이렇게 영상 보고 참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너무 도움이 돼서 댓글 남깁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이렇게 딱 남겨주신 분들 댓글을 읽잖아요. 그럼 말이 아니라 글인데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유튜브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야 돈이 되는 거래. 유튜브 그거 촬영해가지고 차라리 수강생을 그냥 어디 업체에 맡겨가지고 홍보 대행사에 해가지고 그냥 모아. 그냥 너 그거 어느 세월에 할래? 요즘같이 막 인플루언서들이나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저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다 분석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알았어 하고 끝내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있던 힘도 빠지죠.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집안 사람한테 뭐 음식 먹고 있는데 좀 안 먹으면은 너 왜 안 먹니? 이랬을 때 내가 요새 다이어트 좀 하려고. 이러면 야, 네가 뺄 게 어딨다고 다이어트를 해. 지금도 삐짝 말랐구만. 지금도 늘씬하구만. 지금도 딱 보기 좋아. 75kg. 얼마나 보기 좋니? 응? 물론 몸무게는 서로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딱 존중해주면서 그러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러면서 뒤에 야, 다이어트해도 먹을 거 먹어가면서 천천히 해. 그런 마음 먹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야. 천천히. 지금도 예쁜 거 잊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은 고맙잖아요. 나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유튜브하고 다이어트하고 비슷하거든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때 힘을 주면 그래도 좀 더 힘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또 1년에 다이어트를 넌 몇 번, 다짐을 몇 번 하는 거야 도대체? 야, 그냥 살아. 뭐 그냥 뺀다고. 그냥 안 빠져. 몸에 붙은 살이야. 그건 이제 빠지는 살이 아니야. 그냥 먹어.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러면 하려고 했던 마음도 쑥 빠져버리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치킨 한 마리 더 시켜갖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힘을 빼버리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주변에 보면요, 사람한테 힘을 주는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맥 빠지고 힘 빠지게 하는 말투를 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맥 빠지고 힘 빠지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요, 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자기는 빈말 같은 거 싫어한다고. 나는 정확하게 팩트만 딱 이야기해주고 막 둘러둘러 말하고 막 가식적인 거 싫어한다고.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갑니까? 때로는 드라마도 있고 때로는 상대를 위한 그런 말들도 필요한 것이. 상대방한테 힘을 주는 말의 원리가 있고요, 힘을 빼는 말에도 다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힘을 주는 말의 특징은 그 말에 나보다는 상대가 더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의견이나 나의 고집보다는 상대를 바라보는, 그래서 말하는 당사자는 나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나 상대의 마음을 읽는, 상대의 눈물과 상대의 사소한 고생, 사소한 노력, 마음, 이런 것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이 사람 안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요. 말하는 당사자는 나더라도. 그러니까는 상대가 딱 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말을 해주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힘이 빠지는 말은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헤아림보다는 그냥 내 고집, 그냥 툭툭 던지는 배려 없는 이기심, 예의 없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도 요즘에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힘이라는 건 에너지잖아요.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라고 합니다. 힘, 즉 에너지의 최소 단위는 양자라고 해요. 그리고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연구한 학문을 양자 물리학이나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물리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예를 들어 기도를 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소망을 가지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 그러니까 말에도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말과 언어를 양자 물리학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연구한 일본의 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의 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물 2컵을 떠놓고 이쪽에다가는 고마워, 사랑해, 역시 넌 대단해, 넌 참 아름다워, 이렇게 말을 한 물 한 컵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 물컵에다가는 짜증나, 죽어버려, 미워, 넌 별로야, 저리 가, 네가 되겠니?
이런 식의 말을 계속했대요. 그리고 나서 현미경으로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현미경으로 이 두 컵을 따로따로 이 물 입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예쁜 말, 고마워, 사랑해, 이런 예쁜 말, 넌 잘할 거야, 이런 말을 했던 물의 입자는 선명한 육각수가 딱 눈에 보이고 그 입자가 또렷하고 예쁜 건강한 입자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건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는 거예요. 즉 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처음 수정됐을 때 있잖아요. 인간 생명이 처음 수정됐을 때의 물의 양은 99%래요. 인간은 물과 뗄래야 뗄 수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활동하는 동안에는 70%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분으로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 몸에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말씀드린 그 물의 원리,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대한 예쁜 말과 미운 말, 험한 말,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원리를 대입해 본다면 아마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말을 진짜 예쁘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과 사람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끼리, 지인들한테도. 단순히 내 이기심이나 그냥 내 생각, 내 고집으로만 툭툭 던지고 상대방한테 배려 없이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소한 마음, 사소한 노력, 대단한 무슨 명강사처럼 뭐 대단한 휘황찬란한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어려운 말을 쓰고 유명한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그 수강생분이 딸 아이한테 받았던 그 감동처럼 아마 우리도 좋은 힘을 받아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